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경제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실업률. 근데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 블랑샤 교수님 책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 실업률 3.9%. 야, 숫자만 보면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과연 이게 마냥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요, 숫자 하나만 딱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자, 이 숫자의 껍질을 한번 양파처럼 한 겹씩 벗겨보면서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자고요. 실업률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나무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숲 전체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대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구 구조 지도부터 한번 쫙 그려보는 거죠. 2018년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노동시장 지도예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큰 단위,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쫙 나뉘어가는지 그 흐름을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핵심 그룹이 바로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영어로는 레이버 포스라고 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이 둘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총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숫자, 실업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실업률은요, 전체 인구에서 실업자가 몇 %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방금 말한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죠. 즉,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몇 %냐,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실업률하고 항상 같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짝꿍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이거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나 일할래 하고 시장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실업률이 아무리 낮아도 이 참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아, 인구는 딱 세 그룹이구나.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아예 일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딱딱 나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근데요, 이 세 그룹이 무슨 벽으로 막힌 방처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벽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방금 본 그 숫자들은요, 사실 멈춰있는 스냅샷 같은 거예요. 그 뒤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은요,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흐르고 때로는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강으로 봐야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거대한 강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 이 세 상태를 사람들이 매달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이 화살표 두께 보이죠? 이게 바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예요.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흐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매달 무려 370만 명, 이 사람들이 아예 일 안 하던 상태에서 실업자 신분도 안 거치고 바로 취업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시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매달 이렇게나 많이 바로 일자리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30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노동시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은퇴를 하시거나 육아 때문에 아니면 다시 공부하러 학교로 돌아가거나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매달 370만 명이 시장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300만 명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매달 수백만 단위의 사람들이 이 경계를 그냥 막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대한 흐름이 뭘 말해주냐면요. 노동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통계에는요, 종종 함정이 숨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근데 그 숫자를 만드는 정의 자체가 현실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음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실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실업자가 아닌데 사실상 실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을 바로 실망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실망해서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해버린 분들이에요. 근데 통계는 냉정하거든요. 구직 활동을 안 했네? 그럼 실업자 아니네. 하고 그냥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제 경기는 안 좋은데 또 공식 실업률은 낮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저랑 같이 노동시장의 겉모습부터 그 속사정까지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됐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은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이다. 둘째, 노동시장은 크게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이 세 그룹으로 나뉜다. 셋째, 이 그룹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실망 실업자처럼 공식 통계가 놓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 숫자만 보고 좋군 하시겠어요? 아니면 노동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 어떤 다른 숫자나 지표를 더 들여다 보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